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꼭 바꿔야 하는 우리의 고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자기만의 생각에 딱 하고 갇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 고집이란 게 참 때로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발목 잡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쌓일수록 이 고집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황홍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뭐가 그리도 할 말이 많은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젊은 친구들 생각이나 문화는 우리 때랑은 또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죠. 솔직히 저도 따라가려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에 기겁해서 주눅 들거나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거나 젊은 친구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용기 내서 한 발짝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물론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셨다면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동네 골목길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늘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식당에 가서 처음 보는 메뉴를 주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마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용기 내서 한 입 먹어보면 그 맛에 푹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 하나씩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더욱 즐겁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생각의 틀이 고정관념이 되어 우리를 틀 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와 같은 말들을 자주 하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고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욱 좁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나 음악을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마치 마법과 같아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고 삶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만큼 살아봤는데 뭘 몰라서 그러겠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곤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강해져서 남의 도움받는 걸 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마치 도움을 받는 순간 내가 나약해지는 것 같고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예전에 무한도전 촬영할 때였는데요. 정말 무거운 통나무를 옮겨야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때 멤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도전했죠. 힘들어도 멤버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쳤죠.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결국 제작진에게 SOS를 쳤는데 그때 그 쾌감이란 도움을 받으니 모든 것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으니까 한결 수월해지고 촬영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 아니면 전문가에게 말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문제 해결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기꺼이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분명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분 좋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혹시 시간 되시면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겠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길을 잃었을 때 어떤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친절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해서 음료수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었는데 마음만 전하고 그냥 헤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쉬워요. 그분께 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도움을 주고받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 돕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전기 아닐까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고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생활 습관에 대한 고집입니다. 이 고집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에이, 뭐 익숙한 게 좋은 거지. 뭘 또 바꾸고 그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알죠.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은 정말 크니까요. 오랫동안 해온 습관, 마치 내 몸처럼 편안하고 익숙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20년 전에 입던 바지가 지금도 맞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 몸도 변하는데 습관이라고 그대로일까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유행가가 지금도 통할까요? 아니죠.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하는 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익숙한 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낡은 매트리스처럼 오래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매트리스가 더 편안할 수 있듯이 새로운 습관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삐걱삐걱 소리 내는 낡은 자전거 대신 새 자전거로 상쾌하게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어쩌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극복하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편안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처음 쓸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습관도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도 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막 먹어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저도 무한도전 촬영하면서 밤샘은 기본,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산책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침잠이 많아서 고생 좀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직접 요리해 먹는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고집, 바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고집입니다. 어휴, 이거 완전 저 아니냐고요? 저 유느님도 사실 완벽주의 때문에 고생 좀 했죠.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함이라는 건 마치 신기루와 같아요. 아무리 쫓아가도 잡히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투성이 인간이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하. 물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완벽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망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가끔은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더욱 즐거워 보일 겁니다. 마치 꽉 조였던 넥타이를 풀어헤친 것처럼 말이죠. 사실 실수는 새로운 걸 배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죠. 만약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유재석은 없었을 겁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고집은 내려놓고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건 어떨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바꿔야 할 고집과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고집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때론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때때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 마치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여행지를 탐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경험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에 도전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